예, 미국 4대 은행에서 하루 사이에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68조가 넘는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금융회사가 대규모 증권 매각을 발표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발 금리 인상 공포가 배경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 4대 은행 시가총액이 하루 새 이게 얼마예요? 68조 원 이상이 증발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직접적인 이유는 그 대규모 증권 매각을 발표한 실리콘밸리 한 금융회사 때문이라고 하는데 일단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짚어볼까요? 예, 밤사이 뉴욕 증시가 상당히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예. 장 초반에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장 중반 이후에 실리콘밸리에서 좀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나오면서 지금 CG에 보시다시피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또 S&P 지수 이상이네요. 다 떨어졌는데 나스닥은 2 이상이고. 나스닥 지수는 2% 가량 떨어졌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게 뭐 작년에 연준이 금리를 대폭 올리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했을 때는 하루에 4%, 5%도 떨어졌던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위기적인 상황은 아니었지만 최근에 올 들어서 주가가 올랐고 네. 또 떨어져도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추세를 감안할 때는 올 들어서는 매우 큰 폭의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떨어지게 된 주가가 뉴욕 증시의 나스닥, 다우지수 다 떨어지게 된 핵심 요인은 다우 지수나 이 나스닥 지수 등에서 큰 포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주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은행주 이제 미국의 4대 은행이라고 그러면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 또 JP 모간 은행,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무슨 웰스파고 은행, 예. 이 4대 은행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은행의 주가가 일률적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60조 이상의 이제 시가총액이 날아갔는데 시가총액이 날아갔다는 것은 뭐 돈이 불태워졌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평가 금액이 그만큼 줄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근데 뉴욕 증시는 혹시 이것이 지금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공황과 같은 그런 트리거, 도화선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시각도 있었어요. 자, 과연 이게 대공황이 될 것이냐 아니면 뭐 지나가는 상황에서의 어떤 소동이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밤사이에 미국의 4대 은행 주가가 떨어졌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은행주들이 떨어지게 된 그 단초는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자그마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에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SVB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 은행. 자, 여기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한 3시경에 자기들이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것은 주식을 더 발행해서 그 돈으로 자금을 끌어모아서 은행의 그 내부 자본 구조를 더 튼튼히 하겠다 이런데요. 갑자기 은행이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다? 은행이 혹시 돈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하니까, 분석을 하니까 이 은행이 최근에 벤처기업에, 실리콘밸리에 벤처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벤처기업에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그런데 벤처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 보는데 벤처기업들이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때문에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자기 자본 없이 외부에서 돈을 빌려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데 이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SVB가 벤처기업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금리를 올릴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뭐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해서 기자회견에 그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안도했는데 갑자기 입장 태도를 변하니까 이 많은 그 투자자들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돈을 예금해 놓고 있는 투자자들이 당분간 좀 내 돈 좀 찾아야 되겠다. 금리가 또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간다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벤처기업들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에 돈 시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채권자들한테 은행에 투자한 예금해놓고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유상증자를 해서 이 주식 발행해서 돈을 끌어모으면 큰 문제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했는데 그 대목이 이 은행에 돈이 없어? 뭔가 좀 불안한 상황인가 보네라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보통 은행이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죠? 예, 이런 일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예금 받아가지고 그중에 대출해주고 이러는데 그렇죠. 유상증자를 한다? 이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최근 발언, 다시 한번 그 금융 긴축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그 말하고 물려서 또 그 금융 불안의 도화선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어려우면 대형은행도 이런 문제가 혹시 걸렸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대은행의 BOA, 웰스파고 또 시티은행, JP 모간 은행의 주식을 대형 처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주가 하락 폭이 가장 큰 BOA 은행 6%, 나머지는 한 4 내지 5%인데 이게 보통 금융 공황이 시작될 때는 하루에 10% 이상 뚝뚝 떨어지거든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상한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하루에 70%, 8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6% 떨어진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게 계속되느냐 아니면 이것으로 이제 순간 발작으로 끝나느냐 했는데 현재 뉴욕 증시의 선물 상황을 보면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발언에 대해서 좀 쇼크를 받았는데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금융 공황으로 가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제 어제 그 얘기했었는데 장단기 국채금리 좀 역전된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의 공포, 리세션의 공포 그런 것들을 좀 이게 비춰주는 어떤 그늘의 사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리 인상 공포로 인해서 이게 촉발된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어떤 상황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10일에 있으니까 오늘 있을 그 고용 보고서 발표 요게 이제 또 탄탄하게 나온다면 금리를 0.5bp 지금 페드워치에서 그 0.5bp가 좀 높은 상황인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좀 전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경제가 상당히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학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장단기 금리는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니까 단기 금리인 6개월짜리 3개월 그게 따라 올라가는 것이고 장기 금리는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가 또 중장기적으로 내릴 것이니까 장기 금리는 내려가는 것이다. 난 거기에 더 방점을 짓고 있기 때문에요. 장단기 금리 역전과 최근의 미국 경제의 불안 상황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요. 지금 제롬 파월의 그 오락가락 행보가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 지금 작년에 제롬 파월이 금리를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회사채 금리가 그 직격탄을 받게 되는데 회사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요 대목을 좀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시는데 어떤 의미예요, 그게? 다시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채권이라는 것은 미래에 내가 돈을 100원을 주기로 하고 지금 채권을 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3년이 지나면 1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할인율, 금리라는 게 어떻게 정해지냐면 5원을 떼고 지금 95원의 돈을 가져가고 내가 나중에 3년 후에 100원을 준다 이러면 그게 금리가 5%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만약에 5%, 10% 올랐다. 그럼 90원밖에 못 가져오는 거냐? 90원밖에 못 가져가.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취해 올 수 있는 가격이 적은 거군요,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데는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만기가 되면 100원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쪽에서 뱅크런이 일어나서 돈 돌려달라 해서 중간에 채권을 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엄청난 손실을 봐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이 없겠죠. 과정에서 제롬 파월의 어떤 오락가락 어떤 행보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에 디스인플레가 시작됐다라는 그 말, 정확한 워딩은 Now we can say
disinflation has been started for the first time from corona pandemic. 이 원문 그대로 육성이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동안에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이제 채권 금리가 좀 안정될 것이다. 채권 금리가 상당히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데 다시 이게 제롬 파월 얘기로 또 떨어지니까 시장의 불안이 좀 가속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제롬 파월의 오락가락 행보가 부른 인재 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롬 파월의 발언으로 인한 인재 참사다 이렇게 결론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 보고서 뭐 상황이 나와야겠습니다만 어쨌든 0.5 bp를 올릴 가능성 지금 상황은 굉장히 큰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롬 파월이 말하기를 자 지금 시중 상황이 안 좋다. 특히 경제 지표가 과열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더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 경제 지표를 보고 하겠다. 이를테면 고용 보고서나 내주 초에 발표될 CPI 보고서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패드워치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0.50% 인상될 확률을 파월 의장의 첫 발언 때는 약 80%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70%에서 60%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바로 이틀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뉴욕 증시에서는 0.25%밖에 안 올릴 것이다라는 게 전부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파월 발언으로 0.5쪽에 좀 더 무게가 더 실렸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뭐 그 실버게이트 자체 청산 선언도 있었고 금융권에 이제 보니까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에 어떤 위기가 생긴 게 아니라 위기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보실 때 지금 이게 금융 시스템 전체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인 건지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버게이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문제를 일으킨 은행이 두 군데거든요. 하나는 말씀 올린 대로 실리콘밸리 뱅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롬 파월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버게이트라는 은행인데요. 캘리포니아 남쪽에 있는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은행이긴 은행인데 전문 업종이 가상화폐 관리, 가상화폐 담보대출 이런 걸 하는 곳이에요. 특히 FTX라고 바이낸스에서 분리돼 나온 제3의 세계 제3위의 거대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소가 무너졌죠. 예. 그런데 그게 죽으려 은행이에요. 이 실버게이트가.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생기고 뱅크런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새에.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 가상화폐가 떨어지고 한쪽에서 금융기관에 뱅크런이 일어나고 이 두 개가 또 서로 연관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가상화폐도 갖고 있고 은행에 채권도 가지고 있고 가상화폐가 떨어지면 그 부족한 돈을 채권에서 마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금융기관에 어떤 불안감이 째깍째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선 이 두 은행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 매우 작은 은행들입니다. 서로 이 두 은행이 망한다 하더라도 이 두 은행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미국의 많은 대형 은행들이 지난번에 경기 좋을 때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방식으로 해서 자기 자본 충실도 축적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쉽사리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롬 파월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락가락 행보를 하면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깔딱고개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네. 이제 여기 다 정상 다 왔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했으니까 그때 많은 그 투자자들이나 경영체 주체들이 갖고 있던 비상식량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습니다. 또 팔아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런데 깔딱고개 넘어서니까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러니까 탈진 현상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현상 정도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적어도 현재의 어떤 국제 금융 상황을 보면 어젯밤에 있었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발 쇼크나 또 실버게이트 은행 쇼크가 세계 금융 전체의 금융 공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조짐은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 의심 사례를 좀 신고받고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이게 미끼 매물로 인해서 청년이나 서민들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 건데 허위 매물 사례는 보통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그 인터넷 사이트에 좋은 차 있습니다. 근데 가격도 쌉니다.
사세요 했는데 막상 가면 없는 거예요. 좋은 데 싼 거는 있긴 뭐 어렵죠. 그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예. 보통 통상은 있기는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조작을 해놨다든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른 문제가 있다. 음. 그러니까 무슨 엔진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럼 가격이 아무리 좋고 싸면 저 성능이 좋아도 다른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건 사실상 미끼 매물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예. 이 경제학에서요 수요 공급 얘기를 하고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율 조정이 된다. 이게 경제학의 대천재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자유시장 경제가 메커니즘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독점이라든지 그중에 이제 제닛 옐런이라고 미국 재무장관 아시죠? 예. 그분 남편이 에클로프 교수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교과서에도 올라 있는 분데 이분이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그 이후로 정보의 비대칭성, 한쪽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한쪽은 정보가 없으면 시장이 안 돌아간다. 바로 자동차 중고 시장을 지적했습니다. 파는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사고 이력이라든지 하자. 근데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큰 혼란이 오는데 그런 어떤 자동차 중고 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어떤 기만하는 네. 이런 사태에 정부가 이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손을 빼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정부의 노력을 기대해 보겠고요. 지금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